네, 수요일에만 문을 여는 상암동의 경제 전문 포장마차 경제포차 시간입니다. 오늘도 예정된 오픈 시각에 맞춰서 정확하게 열었는데요. 경제를 지지고 볶고 끓여서 아주 맛있는 요리를 내드릴 세 분의 경제 전문 기자 소개해드리죠. 먼저 블록체인 미디어 조인디의 고란 기자, 매경 이코노미의 박수호 기자, 그리고 이데일리의 안승찬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주일 만에 또 시간이 빨리 오죠? 어김없이. 다크서클로. 네. 이 안승찬 기자가 지난주까지 2주 연속 시즌 1, 2 막 이름 붙여가면서 주장하면서 미중 무역 협상 얘기를 했는데요. 네. 그 일주일 사이에 또 무슨 진척 사항이 있습니까? 더 나빠졌죠. 더 나빠졌어요. 네. 저는 비교적 긍정적으로 계속 얘기하는데 자꾸 네. 나빠져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 몸둘 바를 모르겠는데. 어떻게 나빠졌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인 생각은 그래요. 그러니까 네. 둘 다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게 약간 정치적 이게 기업이 하는 게 아니고 정치인들이 하는 거라서 사실은 자국민들에게 좀 보여주려는 게 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발언이 나오는 것보다는 실제로는 덜 심각하다. 이런 기본적인 생각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너무 싸우니까. 안승찬 기자 얼굴로 봐서라도 좀 덜 싸워야 될 텐데. 제가 점점 자신이 없어지고 있고요. 이게 사실은 약간 걱정되는 게 정말 감정 싸움으로 가고 있는 분위기가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지금 얼마 전에 보도된 걸 보니까 중국 CCTV 공영방송이 다른 편성을 다 없애고 그래서 6.25 전쟁했던 옛날 흑백 영화를 긴급 편성했다. 그 미국과 싸우는 거.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똘똘 뭉쳐가지고 이제 미국하고 싸워서 이겨야 된다. 이런 분위기를 막 조성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중국 사람들이 이번에는 정말 우리가 미국하고 자존심을 걸고 이겨야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이게 관료들이 아무리 협상하려고 해도 협상의 여지가 점점 줄어들어요. 줄어들 수 있죠. 여론 때문에. 잘못했다가는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이렇게 오히려 내부에서 욕을 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요즘 돌아가는 분위기는 조금 더 꼬여가는 게 아닌가. 네, 다음 주를 기대해 보고요. 전자제품과 스마트폰에 없어서는 안 되는 원료가 히토류라는 거잖아요. 이거 중국이 굉장히 히든카드를 갖고 있는데 시진핑 주석이 무려 이 공장 시찰에 나섰는데 이게 보복카드입니까? 어떤 시그널인가요?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이죠. 이 전 세계 히토류 생산량이 90% 이상이 이제 중국에서 나오는데 특히 중국은 다 공영 기업들이 히토류를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이 히토류 공장에 갔다. 이거는 우리가 여차하면 너희한테 안 팔 수 있다. 이거 굉장히 강력한 시그널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게 미국 입장에서도 상당히 무서운 게 미국이 지난번에 이제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추가로 25% 관세를 부과한다. 그래서 리스트를 발표했는데 웬만한 건 다 들어가 있는데 히토류만 빠져 있어요.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이거는 관세를 부과하면 자기들이 힘들다는 걸 스스로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아픈 고리군요. 물론 요새 보도들 보시면 미국이 그래서 히토류를 자체 생산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더라. 이런 보도도 있습니다만 이게 사실 쉽지가 않은 게 히토류가 물론 미국에도 매장은 돼 있어요. 근데 왜 안 되느냐? 이게 체류하는 과정에서 방사능도 많이 나오고 굉장히 독한 화학 물질도 써야 되고 그래서 이게 환경 이슈가 굉장히 큰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중국이나 되니까 만드는 거지. 그러네요, 진짜.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 만들기가 쉽지가 않다. 약간 독재 국가나 아니면 일당 독재 정도 해야지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심각한 카드고요. 진짜 만약에 중국이 미국에 수출 금지했다. 그럼 전 세계 히토류 가격이 급등할 수도 있고 우리나라에도 영향이 타격이 있을 수 있어서 걱정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미중? 네, 역시 이번에 보면서 느낀 거는 미국이 아무리 지는 해라고 해도 힘은 세구나 라는 걸 다시 느꼈습니다. 미국은 쓸 수 있는 카드가 있지만 중국은 사실 카드가 닿지 않다는 게 있거든요. 저는 이제 증권사 사장님들을 여러 분 최근에 본 기억이 있는데 이분들이 보통 이제 증권사에서는 증시가 좀 올라야 되니까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 측면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6월 달이면 이제 타결되지 않겠느냐라고 꼭 이제 그 보고서 막판에 이렇게 긍정적인 시그널을 항상 보여주는데 최근에는 연내 타결은 되지 않나 이런 식으로 톤이 확 바뀌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지금 재밌는 얘기가 벌써부터 시작이 된 것 같은데요. 여기서 잠시 오늘 각자 요리 어떤 재료로 준비해 오셨는지 잠깐씩만 보여주시죠. 네, 대법원이 강원랜드의 사회이사들에게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리는 판결을 했습니다. 제가 강원도의 딸이기 때문에. 강원도 딸 맞아요. 강원랜드의 뉴스를 들고 왔습니다. 좋습니다. 박수호 기자는 어떤 거 들고 왔어요? 예전에 필리핀에서 그 쓰레기 그러니까 불법 폐기물이 갔다가 다시 돌아왔던
일 기억나시죠? 그런 것처럼 쓰레기가 굉장히 사실은 지금 문제예요. 근데 이 문제를 좀 경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발전소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해서 굉장히 기대를 했는데 그게 좀 잘 안 되고 있다고 해서 이 이야기 들고 왔습니다. 얘기. 그리고 안승찬 기자는요? 네, 저는 회계 얘기. 이렇게 어려운 걸 들고 와요 맨날. 이 사회적 가치라는 걸 회계에 한번 넣어보자 이런 시도들이 있는데 겉보기에 비해서는 내용이 재밌습니다. 한번 쉽게 설명해 주실 거죠? 네, 오늘도 믿고 갑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방송 들으시면서 의견 보내주세요. 채택된 분들에게는 제가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겠습니다. 휴대폰 샵 8001번이나 인터넷 라디오 MBC 미니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문자 보내실 때 중요한 건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추가되는 반면에 미니는 공짜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요. 먼저 고란 기자 요리. 회사에 손해를 입힌 사회이사들에게 대법원이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리는 그런 판결을 내렸다. 어떤 내용인가요? 이 태백에 가면 O2 리조트라는 게 있거든요. 엄청 큰 데인데 진짜. O2가 이게 산소. 막 산소를 마실 수 있다. 그게 오투예요. 이게 오투예요. 이게 태백시가 651억 원 출자해가지고 만들었는데요. 처음에 사실 이렇게 규모는 크지 않았는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자꾸 설계를 변경하고 무슨 이슈들이 자꾸 생기고 하다 보니 최종적으로 2008년 10월에 개장을 했는데요. 4,400억 원 들었습니다. 예산보다 너무 많이 들어갔죠. 말도 안 된다.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파산 위기에 몰리니까 강원랜드에 우리 식구 아니가 좀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 말투가 지금 강원도에서 나옵니까? 그건 아니네요. 그 강원랜드 이사회가 그래서 2012년 7월에 폐광지역 협력사업비라는 명목으로 150억 원을 기부를 의결했습니다. 기부예요? 근데 이게요, 당시 이제 기부할 당시에 오투리조트 부채가 2,000%가 넘었어요. 자기 자본금이 170억 원인데 빚이 약 1,500억 원이었고요. 2,000%.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사회가 열리기 전에 강원랜드 법무팀이 대형 법무법인에다가 물어봤어요. 괜찮아?라고 물어봤더니 안 된다. 업무상 배임 및 손해배상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미 이사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도 2008년에 오투리조트 전환사채 150억 원 인수했다가 2년 만에 모두 손실 처리했거든요. 그런데도 회의를 열어가지고 사회이사 7명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이사회를 통과했고요. 그러다가 근데 뭐 150억 원 지원해봐야 이거 인건비 주고 나서 그냥 순식간에 사라졌거든요. 2014년 3월에 감사원이 감사를 하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찬성하거나 기권한 이사진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요. 1심과 2심에서는 찬성과 기권 9명이거든요. 기권이 2명이고 찬성이 7명. 모두 책임을 져라라고 했는데 대법원에서는 기권 2명은 빼주고 7명 찬성한 7명에 대해서는 배상 의무를 해라라고 했습니다. 기권한 사람들은 좀 애매하다 뭐 이런 건가요? 그렇죠. 찬성한 이사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전부 보면은 그러니까 찬성이 7명, 기권이 2명, 반대가 3명이거든요. 이 반대한 3명을 보면 별로 강원도와는 관계 없는 분들이세요. 근데 이 찬성한 7명을 보면 태백시 의원, 영월군 과장, 고한 사북 남면 지역 살리기 공동추진위원장 이런 식으로 해서 지역 그 인사들이거든요. 그 특히나 이제 이걸 처음에 한번 이사회에 올라갔다가 한번 퇴짜를 맞았어요. 근데 또 한 번 또 올려가지고 결국에는 통과시킨 사람이 이제 김호규라는 이사인데 이분이 태백시 의원 출신이세요. 강원랜드 주주인 태백시 몫으로 이제 사회이사를 하나 받은 거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연거푸 올리면서 뭐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통과를 시켰고요. 이분이 표결 처리 이듬해에 임기 만료로 물러났거든요. 그리고 2014년 6월에 그 태백시장 새누리당 예비 후보로 출마를 합니다. 또 스토리가 또 그렇게 연결이 되는군요. 그러면은 뭐 가장 중요한 건 패소한 이사들 얼마를 물어줘야 되는 상황인가요? 일단 나온 금액만 보면 7명이라고 했잖아요. 원금이 30억이고요. 법정 이자가 28억 원, 소송 비용이 4억 7,300만 원, 62억 7,300만 원이라서 1인당 5억에서 한 6억 원을 물어줘야 되거든요. 만만치 않네요. 그런데 여기서 무슨 걸 했냐면 태백시가 아까 이사회에 통과를 할 때 그 약간 무리해서 통과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 강원랜드 이사회에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회이사들이 민형사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100% 책임을 지겠다라는 각서를 태백시장과 시의장이 공동으로 작성해서 제출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시장하고 시의장이 다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돼서 배상 책임이 만약에 내려진다면 태백시가 배상액 전액을 부담할 상황이거든요. 태백시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우리가 배상해야 되는 건 맞는데 네. 이 지급 규정이 없기 때문에 우리도 어쨌든 소송을 통해서 지급할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인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약간 그 애매한 사람이 약간 기권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 기권한 사람이 당시 강원랜드의 사장과 전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장과 전무의 연봉이 한 3년간 15억 원이었거든요. 두 사람 합친 15억 연봉이. 합해서요? 그래서 이 30억 원이라는 손해배상액이 나왔는데 이 두 명이 빠지면서 아마 이 배상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합니다. 왜냐하면 사회이사들은 당시 연봉으로 한 2,400만 원 정도만 받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연봉을 가장 많이 받던 사장과 부사장이 전무는 빠졌습니다. 전무가 빠졌는데 네네. 그분들은 기권을 했다. 당시에. 네네. 그것도 참 절묘하군요. 그래서 근데 과거에도 이렇게 사회이사가 경영상 판단 결정에 대해서 그 손해배상 책임진 일이 있었나요? 그래서 제가 막 찾아봤거든요. 제 기억에는 잘 없어가지고 2015년 1월 보니까 대법원이 냈더라고요. 이 경우에 이제 사회이사가 분식회계 사실을 몰랐다라고 해서 저기 배상 책임 없다 나는이라고 이제 주장했는데 대법원에서는 아니다. 사회이사라면 그걸 다 관리를 했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배상 책임을 물린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그 의사인데요. 이 윤모 씨라는 사람이 2008년 12월에 바이오 업체에 투자를 했는데 이 회사가 코스닥 상장사를 통해서 우회 상장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사라니까 사회이사로 추천을 받았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나는 분식회계를 몰랐다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는 출근하지도 않았고 이사회에도 참여하지 않아서 분식회계 사실 알 수 없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사회이사인데 그럼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그렇죠. 해명도 좀 이상한데. 그래서 어쨌든 간에 형사 사건에서 무죄를 받았거든요. 당연히 이제 이것도 손해배상도 무죄가 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1심, 2심은 다 통과가 됐는데 대법원에서 아니다. 야, 사회이사가 그거 하라고 했는데 너 왜 그거 안 했니? 맞는 정확한 지적이네요. 그래서 오히려 자기가 주장했던 그 변론이 반대로 와가지고 자기가 부메랑이 됐어요. 그렇죠. 부메랑이 돼서 자기가 처벌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몰라서 책임 없다는 말이 안 된다. 사회이사 직무를 다해야 된다라고 했고요. 이런 또 아픈 사연이 있었군요. 그 사회이사라고 하면 이 수식어가 있잖아요. 뭐 거수기. 그래서 주로 전직 관료나 교수, 정치권 인사들 뭐 이렇게 이런 일을 많이 하는데. 좀 생각을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판결도 나왔는데요. 네, 아무래도 지금 뭐 2015년에 나왔다고 하지만 그게 약간 좀 이렇게 묻어져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또 나오면서 그리고 강원랜드라는 약간 상징적인 공기업에 대한 판결이 나오면서 아마 뭐 사회이사들에게 가해진 통렬한 일침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 사회이사의 역할은 경영진의 독단과 전횡을 감시 견제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취지가. 그런데 뭐 그 일반 기업 같은 경우에는 회장의 그 인사들인가 친한 인사들이나 아니면 뭐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낙하산들 이런 사람들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사회이사의 역할은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뭐 약간 회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안건에 잘못 투표에다가는 이렇게 돈을 크게 물어내는 수가 있다. 선례를 남겼군요. 그래서 이제 거수기가 당장 편할지 몰라도 결국엔 기업의 건강성을 떨어뜨린 해악이다라는 걸 스스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시면서 세 줄 요약할 시간이 왔습니다. 그렇네요. 제가 음악이 나오네요. 시작해 볼까요? 전직 관료, 교수, 정치인, 사회이사, 단골 선임, 대표 전행, 감시 명분, 실제 역할, 주총, 거수기, 경영 부실, 동반 책임, 모두 찬성, 이젠 안 돼. 역시 오늘도. 수요일에 여는 경제포차 지금 고란 기자과 박수호 기자 그리고 안승찬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7132번님 문자 주셨는데요.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모든 것이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책임을 묻고 그 손실에 대해서 법으로 벌을 받아야 신중하게 진행하리라고 봅니다. 문자 주셨고요. 0804번님. 강원랜드 이사회는 손해배상도 하는데 일 안 하고 싸움만 하는 국회의원들에게는 벌금이라도 없나요? 손배와 벌금 사이에. 이거 저희가 한번 나중에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이진수님, 좀 전에 랩하신 거예요? BGM으로 사찰의 목탁 소리로 하고 계시. 저희들이요 음악을 다시 한번 목탁 소리로. 박자가 안 맞았다는 제가 연구해 오겠습니다. 아니 그 음악도 좋았고 랩도 좋았는데 두 개 매치가 살짝 어긋난 뭐 그런 안타까운 순간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박수호 기자 순서네요. 이 쓰레기 발전소 사업 이것도 참. 낯선 사업이에요. 일반인들한테는. 그렇죠. 이제 경제 전문으로 이렇게 보면 이제 쓰레기가 경제다, 쓰레기가 돈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오늘 들고 왔는데요. 근데 이제 이 쓰레기 발전소 사업을 조금 먼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보통 가정에서 이제 쓰레기가 발생하면 쓰레기 봉투를 사서 거기에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 어떻게 처리될까요?
뭐 소각이나 불에 태우거나, 네. 그렇죠. 태우거나, 소각장 간다. 네. 매립, 그러니까 땅에 묻거나 네. 뭐 이런 걸 하는데 이 서울 상암동 여기 MBC 근처에 있는 서울 상암동의 하늘공원 이런 게 있잖아요. 이 하늘공원이 사실 예전에 거대한 쓰레기 매립장이었습니다. 예전에. 네, 그런데 이제 이거를 덮고 그 위에 친환경 공원을 만들고 또 그 매립장 아래에서 올라오는 메탄가스로 발전소를 돌리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네. 이런 성공 사례가 많았으면 좋겠는데 네. 사실은 이게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게 문제예요. 성공하기가 어렵나 봐요. 네, 그 최근 보도에 따르면 전남 나주에서 네네. 열병합 발전소인데 이게 생활 쓰레기랑 폐 비닐을 가지고 하는 쓰레기 발전소. 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쓰레기 발전소 사업이라고 하는데 네. 이게 지금 표류하고 있다고 하는 안타까운 소식이 있습니다. 이게 그냥 일반적인 소각장도 아니고 발전소인데 그러면은 반대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소각 말 그대로 불에 그냥 쓰레기를 태우면 네. 큰일 나죠. 사실 그렇죠. 요즘에 뭐 다이옥신이다, 뭐 환경오염. 유해가스다, 뭐 이래서 큰일 나서 그래서 정부가 SRF 열병합 발전소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네. 그 SRF라는 건 솔리드 리퓨즈 퓨엘, 그러니까 생활 쓰레기로 만든 고형 연료라고 하는데 이걸 연료로 쓰는 발전소를 지어서 전기도 만들고 쓰레기도 처리하자. 정말 취지가 좋잖아요. 좋은데요. 네. 근데 사업이 정말 지지부진합니다. 네. 이게 나주 열병합 발전소 예를 좀 들면요. 3개월 전에 진행된 시험 가동 과정에서 그 대기 환경 오염 물질이 배출됐다 이런 의혹이 제기되니까 이거 뭐 친환경이라더니 아니네 이러면서 주민 의견이 빗발치기 시작했어요. 좀 그래서 뭐 불안하실 수 있죠. 그 주변에 계신 분들은. 그러니까 주민들은 1급 발암 물질인 다이옥신 배출로 주거지 대기 환경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러면서 이게 발전소가 2017년에 지어졌대요. 근데 아직도 그래서 가동하지 못하고 있는 가동 못하고 있는 거군요. 이게 확인이 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항상 이제 뭐 환경적인 요인들은 논란의 여지가 많기 때문에 완전히 논란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사실 이걸 가동하기 어려운 거죠. 그렇죠. 안전이 100% 확인되지 않으면. 쓰레기량은 사실 해마다 늘어날 거고 그걸 감안해서 발전소 가동 계획도 세웠을 텐데 이렇게 가동이 안 되면 폐기물 처리는 어떻게 하면 되죠? 그렇습니다. 이게 참 답이 없어요. 빨리 답을 내놓으세요. 또 만들어야 돼요. 이게 참 이 세계은행에 따르면 2012년 기준으로 해서 전 세계 쓰레기 총량이 13억 톤. 그러니까 하루에 상상이 안 가는. 인당 1.2kg의 쓰레기를 배출을 했대요. 2012년에. 근데 2025년이 되면 22억 톤. 그러니까 인당 1.42kg의 도시 폐기물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 필리핀에 산업 폐기물 수출한 것처럼 포장해서 필리핀 보냈는데 다시 되돌아왔잖아요. 열고 보니까 쓰레기였다 그래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데 그게 이제 국내 쓰레기 처리 능력이 점점 한계에 다다르고 있어서 수영장 가면 왜 내 키보다 깊은 물 속에 들어가기 직전처럼 간당간당한 거죠. 전국 곳곳에 보면은 예전에 저희 PD 수첩인가에서도 보도를 한 것 같은데요. 이 쓰레기 무덤이 생기고 있다 하는데. 이 뭐 무관한 일이 아니네요. 지금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합법적으로 태우거나 또 묻을 곳이 점점 지금 줄어들고 있으니까 불법 폐기물들이 지금 넘쳐나고 있는데요. 환경부는 지금 전국적으로 한 120만 톤 정도가 불법 폐기물이라고 보고 있는데 업계에서는 뭐 재활용 선별장 이런 데 방치되어 있는 폐기물까지 포함하면 최소 200만 톤이 넘어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보고 있는 양보다 훨씬 많네요. 그러면 이렇게 발전 사업이 표류하면 일단 걱정인데 반사 이익을 보는 데도 있다고요? 이게 참 재밌는 게 사업이란 게 민원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민원 때문에 뭐 매립장이든 소각장을 못 지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미리 지어놓은 업체들 아니면 또 민원에서 좀 먼 곳, 이를테면 뭐 산업단지나 이런 곳 있잖아요. 쓰레기는 처리는 해야 되니까. 근데 옆에서 뭐 이렇게 걸기 시할 수 없는 곳, 이런 곳에 미리 이제 확보해 놓은 업체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구미에 있는 업체라든지 뭐 경북 이런 산단 지역이 많은 곳에 이런 매립장이나 그 소각장 만들어 놓은 이런 업체들은 요즘 완전 룰루랄라예요. 그래요? 너무 잘 돼서 사업이. 그래서 일단 다 그쪽으로 몰리니까. 그리고 또 가격 뭐 쓰레기가 많이 늘어나면 그만큼 가격을 조금 높이 받아도 그렇겠네요. 그래도 또 이제 단가가 올라가니까 그래서
한 그 쓰레기 처리 업체는 네. 그 코스닥에도 상장이 돼 있는데 영업이익률이 무려 40%라고 합니다. 네. 원래 이렇게 40%? 원래까지는 아닌데 네, 40%면 근데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네. 이쪽으로밖에 지금 산업 폐기물을 갖다 줄 수밖에 없으니까. 받는 데가 없으니까 네네네. 부르는 게 값이다. 네, 진짜 그래서 부르는 게 값이네요. 민원이 진입 장벽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게 참 한쪽에서 울며 안고 한쪽에서 웃는 데가 그렇죠. 있더라고요. 네. 보면.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런 업체들이 더 돈을 좀 많이 벌면 네. 이걸 친환경적으로 대규모 처리 능력을 좀 보유할 수 있도록 네네. 혁신을 좀 일으켜줬으면 좋겠고 네네. 그러면 뭐 그 회사도 또 주가가 더 오르지 않겠어요? 그렇겠죠. 네, 혁신적인 기술을 도입한다면. 문제가 많은데, 그래도 오늘 삼행시로 깔끔하게 이 쓰레기 문제를 깔끔하게 정리해 주신다면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쓰레기로 네, 삼행시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삼행시 정말 고집이에요. 이 삼행시 끝까지. 네, 안수영 기자 먼저. 쓰레기가 정말 골치입니다. 레이스 벌리듯 각종 쓰레기가 매년 넘쳐납니다. 기적 같은 처리 기술 같은 건 없어요. 최대한 덜 배출해야 됩니다. 공익적이에요. 처리 기술이 없대요. 네, 그래서 네. 덜 배출하자는데 제가 왜 이렇게 찔리는지. 네, 알겠습니다. 안승찬 기자가 또 있어 보이는 아이템 오늘 오늘 이게 어려웠습니다. 네, 기업의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신다고요? 네, 일단 개념부터 정리를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네. 이제 우리가 사회공헌 활동 이런 건 다 잘 알잖아요. 이제 기업이 뭐 봉사 활동을 했다든가 네. 아니면 뭐 어디 이제 불우이웃 돕기 성금을 냈다든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다 아는 건데 그런 거 말고 사회적 가치라는 건 어떤 개념이냐면 네. 기업이 원래 하고 있는 사업이 있잖아요. 근데 네. 그 하는 사업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사회적 파장이 있는데 그런 사회적인 파장이나 어떤 효과를 기업의 재무제표에 한번 반영해 보면 어떻겠느냐 네. 이런 시도를 말하는 건데 네.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예를 들어서 A 신발 공장이 있고 B 신발 공장이 있다. 근데 두 공장이 똑같이 100만 원을 벌었어요. 네. 그러면 지금의 회계적인 기준으로는 둘 다 100만 원짜리 회사란 말이에요. 그러네요. 네. 근데 A 회사는 예를 들어서 굴뚝에서 연기도 굉장히 많이 배출하고 폐수도 많이 쓰고 네네. 그래서 100만 원을 남긴 공장이고 네. B 신발 공장은 저감 장치도 열심히 달고 네. 물도 깨끗하게 정화해서 내보내고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100만 원이 남았다. 네. 근데 이렇게 두 회사가 완전히 다른데 똑같이 100만 원을 벌었다고 해서 어떻게 같은 회사로 볼 것이냐. 그러네요. 네. 그래서 환경적으로도 이 회사들이 분명 기업이 경영하면서 혹은 활동을 하면서 네. 여러 가지 사회적인 영향이 분명히 있고 그런 영향까지 좀 범위를 넓혀서 네. 좀 회계에 반영해 보자. 네. 그게 이제 최근에 이 사회적 가치를 이제 기업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시도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가치라는 게 사실 굉장히 주관적으로 네, 보이기도 네, 하고 네. 어떻게 책정하고 계산할 것이냐 이거가 문제잖아요. 그게 이제 그게 고민이죠. 네, 네. 이게 사실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SK그룹이 가장 이 문제에서 관심이 많았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지금 도입을 했고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뭐 이렇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니 기업이 세금 잘 내고 네. 사람 많이 뽑고 네. 그것도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 거 아니냐. 일자리 만들고 이런 거요? 그렇죠. 네. 그것도 일견 맞는 말인데 네. 문제는 그런 기준으로 사회적 가치를 잡으면 삼성이 항상 1등인 거예요. 아, 그렇군요. 큰 회사일수록 네. 세금 많이 내고 여력이 사람 되니까. 많이 뽑으니까 그렇군요. 그렇게만 하는 게 과연 이제 기업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만든다고 볼 수 있느냐. 네. 그러니까 좀 더 조금 다른 정치하게 척도를, 네, 네. 다른 기준이 없을까 해서 이제 SK가 도입한 몇 가지 방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네. 이런 겁니다. SK텔레콤이 T맵이라는 내비게이션을 만들었는데 네. 거기 보면 안전운전 습관이라는 서비스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네. 운전자가 과속을 얼마나 하는지 혹은 급정거를 얼마나 했는지 이걸 네. 이렇게 보고 이제 점수를 만들어서 아, 그래요? 이제 점수가 좋으면은 이 사람은 안전운전자구나. 그래서 음. 자동차 보험 들 때 이제 깎아도 주고 이런 건데 SK에서 자기들이 조사를 해봤더니 네. 이 서비스를 운전하는 사람들의 평균 사고율이 네. 일반 운전자보다 한 1%포인트 정도 낮더라. 실제 그런 자기들이 조사해 보니까. 네, 네, 네. 그래서 그 사람들 우리 이용자 곱하기 해보니까 대략 교통사고 처리 비용 한 490억 원 정도를 아낀 것 같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티맵이라는 사업을 하면서 490억 원의 네.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 것 아니냐. 네.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뭐 뭐 또 다른 예를 좀 들으면 네네. SK 이노베이션 같은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는
자동차에 쓰는 좀 특수 플라스틱을 개발했는데 그러니까 자동차 무게가 가벼워졌으니까 그것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줄어들었다. 한 3%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제품판 이익 외에도 그 이산화탄소 줄어든 값어치 한 45억 원은 우리가 플러스를 했는데 또 여기는 화학 공장이니까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여기서 오히려 마이너스 한 1조 5천억 정도 됐다.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오히려 마이너스더라.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게 SK에서도 이걸 처음 발표할 때 아니 우리가 처음 하는 건데 꼭 마이너스까지 왜 발표를 해야 되느냐. 그냥 좋은 것만 발표하면 안 되겠느냐 했는데 그래도 좀 마이너스를 해야 좀 신뢰성이 있고 또 발전하는 모습 보여주지 않겠느냐 해서 하여튼 마이너스 넣었다고 합니다. SK에서 가장 먼저 좀 선도적으로 이런 걸 하는 건가요? 지금 그렇죠. SK가 비교적 선도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외국에서도 뭐 사례가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어때요? 외국 사례도 좀 있습니다. 독일의 이 푸마라고 스포츠 업체 있잖아요. 거기도 보니까 제품 하나를 이제 만들려면 여러 이제 납품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그 납품 단계마다 들어간 에너지를 얼마나 썼느냐, 물 소비를 얼마나 했느냐 이런 걸 다 비용으로 감안을 해보자. 그래서 에너지하고 물을 많이 써서 이제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쳤으면 제품 생산 비용이 더 들어간 것으로 간주를 해보자. 이런 식으로 재무제표를 짜는 경우도 있고 또 영국의 브리티시 텔레콤 같은 데는 자기들이 통신망을 이용하면 노인들이 사회적으로 격리되는 걸 좀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걸 수치화해서 만약에 이게 없었으면 노인들이 돌봄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그 인건비만큼 우리가 가치를 계산하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뭐 해외에서도 사실은 딱히 통일된 건 없어요. 이게 워낙 초창기에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고 그런 면에서 사실은 SK가 비교적 좀 앞서서 시도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기자분들은 어떻게 뭐 동의하세요? 이렇게 측정하는 게 맞다 아니면 좀 억지스럽다 뭐 여러 가지 굉장히 좋긴 한데요. 이거를 어떻게 측정을 하고 어떻게 반영을 할지 그래서 그 반영된 게 과연 실제 뭐 이 회사가 채권을 발행할 때나 아니면 무슨 뭐 다른 뭐 주가를 평가받을 때나 영향을 미칠지 안 미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 계산하는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지 약간 생각이 들어서 우리 이만큼 노력했어 뭐 이런 거. 맞아요. 저는 여기서 이제 직원들의 KPI 그러니까 직원들의 업무 성과 측정에도 이런 걸 좀 반영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와 그러면 이제 그 플라스틱을 줄이고 저 컵 안 썼어요 뭐 이런 거예요? 굉장히 맞는 말씀이에요. 굉장히 논란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논란이 있고 지금 뭐가 맞느냐 이렇게 하는 게 맞느냐지만 제가 이 주제를 왜 들고 나왔느냐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중요한 시도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분유 회사가 있는데 그게 특수 분유를 만드는 회사예요. 특수하게 소화를 안 되는 아이들을 위한 특수 이 회사는 무조건 적자를 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이거 뭐 만든 사람이 없으니까 수요가 많지 않으니까 재료값은 많이 드는데 사는 사람 별로 없으니까. 그런데 이런 회사에 만약에 사회적 가치라는 항목을 추가해서 보면 그러면 이렇게 만드는 기업이 그냥 단지 기업이 착한 사장님을 만나기만 우리가 기다려야 되느냐 과연 좀 뭔가 사회 조건을 바꿔주면 아 이렇게 기업들이 활동하는 게 더 사랑을 받고 또 기업이 존속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약간 환경을 좀 바꾸는 작업인 것 같아서 시도 자체는 의미가 있지 않나. 아니 뭐 비난하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비난이 아닙니다. 소비자들한테 영향 어떤 게 구체적으로 있을까요? 구체적으로는 아직 모르겠고요. 근데 아무래도 이런 그 사회적 책임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한다 그러면 아까 환경 그 쓰레기 회사 같은 이야기도 있었지만 아무래도 주가나 이런 측면에서 또 사랑받는 기업 이런 측면에서 뭐 매출이 더 늘어날 수 있고 이런 건 있겠죠. 기업 이미지 자체는 어쨌든 좋아질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아까 회계에다 정말 반영을 한다 그러면 실제 매출액이나 아니면은 영업이익과 연결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만약에 소비자들이 요새 뭐 밀레니얼들은 그 되게 가치 있는 소비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똑같은 우유 회사라고 하더라도 더 뭔가 좋은 일을 많이 하는 회사의 우유를 더 많이 사 먹는다. 이러면 이게 이제 매출까지 연결되는 건데 다 좋은데 이걸 어떻게 회계로 반영할 수 있을지. 그게 참 어려운 건데 이게 관리되지 않은 건 측정되지 않는 건 관리될 수 없다. 이게 이제 경영학에서 유명한 구호인데 그러니까 좋은 일을 그냥 하자 이런 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러니까 뭔가 하여튼 이게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불완전하고 어떻게 이걸 측정할 거냐 이걸 남들한테 어떻게 인정받을 거냐 어려운 문제지만 어쨌든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만들어야만 그래도
이게 좀 누가 잘했는지 알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럼 슬슬 이제 음악이 나오고 있어요. 네, 이 지금 안타까운 심정을 담아서 세 줄 요약 해주시죠. 네, 안시영 기자. 개처럼 벌어서 정승같이 쓰라더니 기업이 할 일 어찌 돈뿐이더냐. 두루 살피고 정승처럼 벌어야 인정을 받는구나. 멋지다. 나 참. 네, 저희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방금 속보가 들어왔네요.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사기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와 삼성전자 부사장 2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소식입니다. 점점 수사에 속도가 날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8074번님, 똑소리 나는 고란 기자님 화이팅. 항상 바쁘지만 고향에 휴가 온다고 생각하시고 이번 주 토요일 모교 초등학교 어머나 모교에 참석해 주시면 매우 영광입니다. 항상 바쁜 일과 잠시 접고 동문들과 인사도 나누고 동해안에서 힐링도 하고 놀러 오세요. 약간 느낌이. 네, 친구인가요? 8074번입니다. 저도 아는데 이번 토요일에 어머님 생신 잔치가 열려서 그러면은 어머님 모시고 가야 되겠네요. 네. TMI 이거 왜? 알겠습니다. 수요일에 문을 여는 경제포차. 안타깝게도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분은요. 블록체인 미디어 조인디의 고란 기자, 매경 이코노미의 박수호 기자, 그리고 이데일리의 안승찬 기자였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